특히 서울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 공급을 메울 수 있는 모아주택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모아주택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니 뉴타운으로 개발하려는 저층 주거지역 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중에 하나인 새로운 정비 모델이죠. 모아주택 대한 시범지역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모아주택 추진 배경을 보면요, 서울시에서 많은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축과 구축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역의 재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정비 모델을 도입했죠. 현재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서울시 주거 면적의 40%가 넘는데요.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을 방치하기 어려워서 모아주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아주택 모델이 적용되는 곳들은 좁은 골목이 있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 중에 주차가 좀 심각한 곳들이 있죠. 녹지와 휴게 공간이 부족한 곳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모아주택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요, 모아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개별 소유자들이 모여서 대지가 약 한 450평 정도 되는 곳에 개발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모델입니다. 모아주택 절차를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뭘까요? 우리 들어보셨죠?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재개발에 비해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돼요. 일반 재개발이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하게 되면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되죠. 그래서 2년에서 4년이면 사업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모아타운이란 저층 주거지역 내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통상 기존에 이제 도로가 있다면 이런 도로와 지역의 정비시설도 있겠죠. 어떤 시설들은 그대로 놔둔 채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아주택이 모여서 모아주택이 합쳐지면 모아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모아타운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할 때 비용이 들겠죠. 이거를 국비와 지방비죠. 지방비로 개소당, 즉 한 개의 모아타운당 최대한 370억대 이상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가 이중 주거지역, 1종, 2종, 이런 거 3종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이중 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대부분이 2종으로 돼 있어요. 이 곳들이 최고 10층까지였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최고 15층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가 있어요.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있는데 1종을 2종으로, 이게 좋아지는 겁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되는 건,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거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높아지고. 네 번째 인센티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이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아래로 지하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데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기존의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겠죠. 약 10%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주차하기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주차 여건이 개선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센티브는 공공건축가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건축 품질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의 타운당,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모아타운 관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란 뭘까요? 정비 관리 지역이란 신축 및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면 광역적인 개발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저층 주거지에서. 그래서 학교, 도로 등 이런 기반시설 계획과 소규모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주택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모아주택이 지정되면 이곳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틈새를 이용해서 지분 쪼개기가 발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발생이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1년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후보지에 권리 산정일을 예정을 했는데요. 고시를 예정했는데요. 그 날짜가 바로 22년 1월 20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은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조합원의 입주권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모아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두 곳을 발표했는데요. 이 곳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상지가 강북구 번동이에요. 이곳은 주변의 도로 여건은 좀 양호한 편인데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 곳 중에 하나죠. 재개발 요건이 일단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곳은 현재 5개 블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서울시에서는 2월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5년까지는 아파트 1260세대 정도를 공급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약 조합원이 35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 한 3.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셈이 되죠. 두 번째 대상지는 중량구 면목동입니다. 면목역과 전통시장에 위치해 있는 이곳이 다가구라든가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이곳 역시도 주차자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현재 6개의 소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도 모아타운으로 조성해서 26년까지 한 11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2개의 시범 사업지만 발표했죠. 그런데 26년까지 3만 호를 목표로 해서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5년간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죠. 자, 모아타운은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 주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마련 중이었다가 올 1월 얼마 전에 계획지 시범 사업지를 발표했고요. 그곳이 바로 2군데 됐죠. 추가로는 1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9회 공모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3월 중에 추가로 모아주택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타운처럼 규모가 큰 개발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곳들을 그래도 미니 뉴타운급으로 하는 거죠. 타운이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 공급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모아주택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표했던 게 처음에 5년간 100개소를 약 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여타의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도 그런데요. 소유주들 간의 마찰은 늘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계획 가구는 빠르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처음 계획처럼 서울의 저층 주거지역에 빠른 속도로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돼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